네, 첫 번째 시그널 픽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정치 시그널을.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뭐 의원님 볼 일이 좀 잦았던 것 같아요. 뭐 네. 기자회견도 많이 하시고 해서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결국은 뭐 지금 예, 핵심은 탄핵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탄핵은- 탄핵이 부당하다는 것을 네. 국민들께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어제 뭐 제가 오프닝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법사위 현안 질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이분도 대법관이시잖아요. 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검이 일단 검토 중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석방이 된 상태지만 뭐 가능하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고 즉시 항고 기한이 14일까지 뭐 추가 조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좀 해석이 됐거든요. 근데 법원 행정을 책임지고 있고 대법관인데 예. 법사위에 나와서 그런 발언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에서는 이미 즉시 항고를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석방하겠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도 예전에 헌재 결정에 비추어 보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 그것이 위헌으로 결정한 가능성이 너무 높다. 네. 따라서 불법 구금이 될 우려가 있어서 우리는 석방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어제 전대협 법원 행정처장에게 질문했을 때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 제기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본인도 위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예전에 법을 개정할 때 그 조항도 삭제하려고 했지만 이제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이제 그 부분은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빠졌지만 네. 지금도 위헌의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놓고 즉시 항고는 제기해서 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법원이 네. 법을 수호해야 되는 법원이 위헌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검찰이 제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종용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 행정처장은 그거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 이미 석방되셨기 때문에 뭐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대통령 석방됐느냐 안 됐느냐와 상관없이 즉시 항고는 위헌적인 겁니다. 예. 석방됐을 때는 위헌적이지 않고 석방됐으면 위헌이다 그게 아니라 그 조문은 집행정지 효력이 있고 그 조문에 대해서 위헌 제청이 있으면 석방된 경우든 아니든 그 어떤 경우든 일방 추상적으로 모든 경우를 상정하고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법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 지금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은 검찰이 만약에 처음부터 즉시 항고를 제기하고 석방하지 않았더라면 불법 구금 상태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은 그걸 우려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바로 석방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특히 정청래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서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예. 즉시 항고해라, 즉시 항고해라 그렇게 네. 협박을 하고 결국은 그런 민주당의 질의에 못 이겨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뭐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일반적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리고 검찰로 하여금 위헌적인 즉시 항고를 하라고 종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앞선 질문에서는 위헌 소지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상급심 판단을 받다 보더라도 상급심에서도 똑같이 네. 구속 취소할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상급심의 판단도 같아지겠지만 예. 결국은 즉시 항고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네. 위헌이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하셔놓고. 근데 검찰의 그런 위헌적인 즉시 항고를 하라라고 지금 종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네요. 검찰을 뭐 향해서. 대법원에서 그리고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이 그런 의견을 밝히신 거에 대해서는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발언을 적극 활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뭐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을 항의 방문할 것 같아요. 즉시 항고해라 당연히 촉구할 거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사퇴 압박도 좀 더 거세질 것 같거든요.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민노총까지 동원해서 민주당이 뭐 장애 투쟁에 나섰고 어제는 예. 뭐 황사비까지 맞아가면서 행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데 네.
이미 검찰에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그리고 석방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다시 와서 민주당이 그 압박을 하니까 그 결정을 바꿔서 다시 그럼 즉시항고를 하겠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용서하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이미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라고 했으면 즉시항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든 안 했든 저는 검찰의 입장은 국민들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 그리고 법률 대리인단에게 명확하게 전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 뒤집는 행위를 해서 대통령의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 네.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 그리고 검찰 스스로 정치권의 야당의 거대 야당의 압력에 밀려서 포기했던 즉시항고를 다시 했다고 하는 그 비판에 직면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대검 간부회의 한다고 하니까 뭐 내용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는 오동훈 공수처장도 출석을 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물론 구속 취소 결정문에도 등장을 하지만 공수처 수사에 여러 가지 과정의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불법성도 있고. 근데 오 처장은 계속 적법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계속 남이 다리 긁는 말씀만 하고 계시고 예. 질문에서 답변할 때마다 답변이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네. 중앙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고 예. 서부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는 건 맞다. 네. 그러니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예. 왜 중앙지방법원에 잘 영장을 청구해 오다가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제 기각되기 시작하고 또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적용하라고 하니까 예.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짝 피해서 서부지방법원으로 갔잖아요. 예.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관할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분위기가 이러니까 살짝 돌린 살짝 이 도망가서 부분. 거기 가서 청구해놓고 그리고 더 문제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제보를 받아서 예. 혹시 중앙지방법원에 대해서 대통령 다른 영장을 청구한 적 있냐 했더니 없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질의에 공문서로까지 그런 적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거짓말을 했냐라고 했더니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관할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 김영현 장관이 기소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는 공범이 기소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통령의 관할권이 당연히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그랬더니 또 다른 말을 얼버무리면서 어제는 뭐라고 했냐면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앙지방법원에 김용현 전 장관이 기소되어 있으면 네. 대통령의 관할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계속 법사위에 와서 계속 다른 소리하고 거짓말하고 또 변명하고 하는데 그게 다 사실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장 쇼핑을 한 게 맞고 네. 그것이 드러나니까 계속 그걸 덮으려고 다른 변명들을 하는데 그 변명들이 국민들의 분노만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공수처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셨고 오동훈 처장을 검찰에 고발도 하셨잖아요. 네. 당연히 좀 수사가 이뤄질 것 같은데. 허위 공문서 작성은 명백하기 때문에 예. 수사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기록을 넘기면서 일부 특히 중요한 영장이나 이런 것에 관한 기록이 예. 뭐 누락됐다 네. 이런 혐의점도 있기 때문에 예. 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 어느 정도 범죄 혐의는 소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압수수색 수사가 했죠. 계속 네. 되리라고 보여지고 예. 지금 이렇게 수사권도 없는데 이번에 쥐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를 하면서 수사권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 문제를 애써 외면하면서 왜 계속 시간 계산을 그렇게 했냐, 뭐 날짜로 안 하고 왜 시간으로 했냐 이 문제만 부각시키고 있어요. 왜? 이게 부각되는 게 싫어서. 네.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제가 봤을 땐 더 크게 문제 삼았던 것은 수사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의 네. 수사권. 근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해서 불법으로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면서 3천 명을 동원해서 이렇게 체포를 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네.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 취소 결정문에도 보면 구속 기간 내에 기소가 됐더라도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공수처의 어떤 맞습니다. 수사의 적법 절차 문제를 많이 지적을 수사권에 관한 네. 그리고 적법 절차에 관한 네.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민주당은 그렇고, 예. 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사권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공수처가 한 수사가 전부 다 위법 수사가 되고 공소 기각이 돼요. 증거도 다 쓸 수 없는 증거가 되고 예. 공수처가 의뢰해서 검찰이 기소한 이 기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공소 기각이 돼버리죠. 네. 그럼 내란죄가 공소 기각이 되면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탄핵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 공소 기각을 한다? 네. 그러면 당연히 탄핵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헌재에서 가져다 쓴 그 모든 기록들이 위법한 증거가 돼버리죠. 예. 다시 말하면 수사권 자체를 문제 삼는 순간 탄핵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주당이 네. 이렇게 겉으로는 태어난 척 하지만 예. 뭐 지금 뭐 장외로 나가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구속 취소된 거 다시 즉시 항고하라고 난리를 피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 구속 취소 결정에는 명확하게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걸 그냥 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면 불법 구금의 문제도 발생하고 공소 기각되고 나면 이 모든 게 적법 절차에서 문제가 되니까 네. 우선은 석방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겠다. 그 내용은 쏙 빼고 왜 시간으로 계산했냐 날짜로 계산 안 했냐 그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구속 취소의 의미를 축소하고 폄훼하기 위해서. 장도영 의원이 판사 출신이니까 네. 누구보다 그 결정에 대한 이해는 높으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조금 네. 더 와닿는 것 같고요. 최근에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얘기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들 탄핵 심판하면서 야당 성향의 변호사들을 주로 선임했다. 예. 그러면서 이제 5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좀 쓰였다 맞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좀 맨 처음에 파보기 시작하신 그러니까 국회는 거예요? 예. 국회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때는 적어도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가진 그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법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보면 거의 친민주당 성향이거나 민주당의 뭐 보좌관 출신이거나 이런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예.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그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주당이 계속 다른 사건에서 선임했던 변호사들을 계속 선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일 처음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밝혀달라고 했더니 못 밝힌다. 그랬더니 이제 변호사는 어떤 분들을 선임했는지는 밝혔어요. 근데 그러면 네. 어느 분한테 얼마를 줬는지 밝혀달라고 했더니 그건 못 밝힌다는 거예요. 아. 제일 처음에 밝히지 않았을 때도 네. 저희 의원실에서는 기사나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서 어떤 분들이 대리인이 있는지는 이미 파악을 하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거 너무 편향돼 있다. 예. 그러면 이게 그러면 탄핵을 그동안 29번 한 것이 그냥 탄핵해놓고 뭐 직무 정지는 했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 저 민주당 쪽 그동안 이렇게 도움을 줬던 그리고 예. 아니면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들 일감 몰아줘서 그냥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거 아니냐라고는 네.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얼마씩 지급했는지를 물었는데 아직도 대답을 안 해요. 그건 대답할 수 없답니다. 예. 아니 민주당은 특활비 내역 다 제출했는데 네. 입맛에 안 맞는다고 특활비 다 영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국회는 지금 아무 답도 안 해요. 그게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 이게 뭐 민주당이 뭐 당비 쓴 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맞습니다. 들어갔으면 맞습니다. 공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세금으로 쓴 거지 않습니까? 예. 국회 사무처에서. 탄핵이 29번 했는데 지금 뭐 또 30번, 31번째 탄핵도 좀 거론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최상목 권한 대행이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 카드를 만지고 있죠. 그러면 예. 31번째입니다. 네. 이게 무슨 골라먹는 아이스크림도 아니고요. 민주당이 뭐 아이스크림 당입니까? 예. 아니 그냥 뭐 탄핵이라는 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중대한 네.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때만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심심하면 골라먹는 아이스크림처럼 꺼내드는 카드가 돼버렸습니다. 예. 근데 탄핵 심판 때 보면 뭐 약간 사실관계를 좀 다르게 적시해서 뭐 제출한 부분도 있다는 것 같고 뭐 어떤 이제 검사 탄핵 같은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뭐 출석을 안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점도 좀 보여서 정말로 이제 저 사람들을 파면시키는 게 목적이었는지 뭔가 제대로 대응은 안 하는 것 같은 탄핵 심판도 저희가 꽤 많이 봤거든요. 검사들에 대한 것은 거의 보복성이죠. 예. 그리고 다른 탄핵은 그냥 직무를 정지시켜서 일을 못하게 일을 만들겠다는 못하게. 거. 그래서 탄핵 소추안을 보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주문도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거나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래요. 민주당은 네. 그냥 이것은 탄핵은 탄핵을 위한 탄핵, 예.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
보복을 위한 탄핵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쨌든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오전 10시에 결론이 나올 건데 윤 대통령 선고는 당연히 이게 좀 기일이 잡히면서 미뤄질 것 같잖아요. 네. 뭐 다음 주 이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 좀 예상하시는 선고 날짜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번 주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뭐 지금 감사원장이나 다른 분들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한다는 거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뭐 이번 주는 넘길 것 같고요. 예. 뭐 그게 가장 큰 이유는 구속 취소죠. 구속 취소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 거고 예. 그래서 민주당이 전환리를 치는 거고 네. 어제 법사위에서도 하루 종일 소리 지르면서 그냥 네. 저 뭐 검찰하고 뭐 법원을 그냥 거의 협박하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영배 대행으로서는 본인이 원하는 6명이 안 되면 어떻게든 예. 뭐 시간을 끌면서 지금 뭐 민주당은 계속 마은혁 임명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든 뭐 6명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 보려고 할 텐데 네. 그러다 보면 이게 뭐 법률적으로 결론을 냈냐 안 냈느냐의 문제보다 다른 여러 상황들이 겹쳐져서 뭐 언제 선고가 될지는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은 4월 18일에 임기가 끝나잖아요. 뭐 그 전에는 어떻게든 하려고 하겠죠. 예. 근데 결론이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지 않으면 더 미룰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먹튀. 본인 손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의 결론을 못 내고 나간다면 이게 또 이제 그 문영배 소장을 바라보는 뭐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의 시각도 있으니까. 탄핵 소추가 되자마자 예. 뭐 곧 내일이라도 탄핵 인용할 것처럼 변론기일 일괄 지정하고 네. 초식해 가지고 입틀막하고 대통령 방어권 전부 다 무시하고 증거 채택도 형사소송 절차 준용하라는데 맘대로 하고 그렇게 마치 폭주하는 기차처럼 달리다가 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손 놓고 도망간다?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무책임한 네, 처사인 건데. 아마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예. 가장 편파적이고 가장 무책임한 그런 재판관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당 차원의 어떤 행동은 아니라는데 예, 참여 당 인원이 차원에서.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행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민노총까지 장애로 동원해서 나왔는데, 네. 민노총까지 동원해서 거의 뭐 이렇게 경찰 폭력 행사에서 수사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네, 그리고 어제 행진까지 하고 본인들이 한 거는 괜찮고 저희들은 거기에 가서 무슨 뭐 집단 행동을 하거나 예. 아니면 무슨 확성기를 쓰거나가 아니라 저희들은 피켓을 들고 제대로 절차대로 네. 그리고 정당한 심판을 해달라는 정도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 헌재 탄핵 선고를 좀 압박하는 건 사실 뭐 여야가 다 비슷합니다만 민주당은 좀 훨씬 본격적으로 장외로 나와서 예. 의원 전원이 참석을 하고 있고 네. 당 차원의 네네. 집회인데요.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삭발 단식뿐만 아니라 장애 집회도 민주당은 당이 주도해서 계속 해오지 않습니까? 예. 뭐 의원들한테 총 동원령까지 내리고. 네. 근데 지금 장애에서 이루어지는 집회를 보면 탄핵 반대하는 집회는 거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그 규모를 보면 뭐 찬성 집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네. 저희들이 이런 어떤 그 탄핵의 부당성, 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하면서 절차의 부당성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항상 뭐 당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뭐 개별 의원들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개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헌재 앞에서 국민 변호인단 집회에 좀 의원님이 참석하실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서 뭐 강연을 하시나요? 여지껏 세이브 코리아라는 집회에 나가서 연설을 했었고 예. 또 경주에 가서도 집회에서 연설을 했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전환길 강사랑 같이 연단에 자주 보이시던데. 네네. 예. 그래서 이번 주도 국민 변호인단 집회하고 또 세이브 코리아든 뭐 다른 집회에 가서 주말에 연설을 할 생각인데 네. 지금 국민 변호인단과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뭐 다 같이 또 토요일로 옮겨질 가능성은 있어서 예. 그 일정을 보면서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 국민변호인단 집회부터 시작해서 네. 주말에 있는 집회는 적극 참석해서 연설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도 면담을 했고요. 의원들이랑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대통령의 구체적인 메시지가 추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민주당 일각이라든지 야권 쪽에서는 대통령이 뭐 관저 정치를 할 거다, 추가 메시지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아니 그렇게 얘기했지만 뭐가 나온 것도 없고요. 나온 건 없어요. 그냥 네. 아니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죠. 자기들은 대통령이 괜히 메시지를 내서 뭐 이렇게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뭐 유리한 게 있을까 싶어서 계속 그렇게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도 않고 있고 관저 정치를 하고 계시지도 않고 예.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지금은 대통령께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네. 대통령의 시간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대통령께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 의원들도 대통령께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실 수 있도록 대통령의 시간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장동혁 의원을 뵀으니까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됐던 당일로 가보면 이제 장 의원께서는 네.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석을 하셨어요. 찬성표를 네네. 네. 던지셨고요. 근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탄핵 반대에는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걸 좀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민주당은 계엄 해제에 반대했으면, 계엄에 반대를 했으면 탄핵에는 찬성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좀 펴고 있잖아요. 의원님은 어떤 민주당의 이유로? 논리죠. 예, 그 의원님은 어떤 이유로? 계엄 해제와 그리고 계엄의 당부와 탄핵 그리고 내란죄는 저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다 분리되는. 내란의 것이다. 당부가 곧바로 계엄의 당부가 내란죄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지금 내란몰이를 시작했던 홍장원의 메모, 진술 전부 다 깨졌고 네, 곽종근의 진술도 깨졌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핵심은 뭐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든지 예.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라든지 그런데 정치인 체포명단인 홍장원의 메모, 진술 다 증거로 쓸 수 없는 지경이 됐고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곽종근의 진술도 이제 전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도대체 그럼 내란몰이했던 그 내란의 증거는 어디 갔고 내란의 발단은 어디에 있고 내란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이 곧바로 내란죄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계엄의 당부와 상관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탄핵에 매몰돼서 지금 그 이후에 여러 국정의 난맥상을 해결하는 데는 정치권이 관심이 없어졌고 거기에만 매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맨 처음에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이게 탄핵으로 가면서 그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예, 계엄의 당부를 떠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반드시 탄핵이 맞는 것도 아니고 탄핵만이 정답도 아닌 것입니다. 예, 저는 그런 우려를 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절차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재판에서 무조건 결론만 내면 된다? 저는 그게 아니고 탄핵 심판이 진행된 이후에는 헌재가 무시하고 있는 적법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네, 재판은 절차가 생명인데 특히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라고는 탄핵 심판에서 모든 절차 무시하고 방어권 무시하고 입틀만 가면서 하는 이 재판을 가지고 어떻게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절차 위법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절차 무시하고 결론만 내면 된다는 그런 법치주의로 바뀌었고 이재명에게 적용되는 법 다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 다른 그런 예. 법치주의로 언제부터 그렇게 변질됐습니까? 민주당은 계속해서 뭐 내란의 어떤 종식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해야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예. 근데 사실은 계엄 해제됐을 때 이미 그 모든 상황은 다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지금도 내란 공범이다 니들이 내란의 동조자다라고 예. 하는 것은 계속 그 프레임을 가지고 탄핵까지 가려고 하는 거지만 그 프레임과 전제는 이미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다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걸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 프레임을 가지고 12월 14일 날 나온
그 저 부적같이 생긴 저 지렁이가 기어가는 홍장원의 메모를 가지고 예. 내란몰이를 해서 결국은 간신히 12표 국민의힘으로부터 얻어내서 탄핵 소추안 가결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거부터가 사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 헌재 가서는 내란죄 부분을 빼버리고. 뺐고. 그러게요. 의원님한테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김상욱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 시에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누가 말한지 모르고 가리면 민주당 의원이 했겠거니 하는 말을 김상욱 의원이 했습니다. 당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말을 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하 지문 예, 설참 신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입은 모든 화가 드나드는 분이고 혀는 몸을 자르는 칼과 같다는 말입니다. 김상욱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하면 언론이 그걸 받아 쓰고 보도하는 이유는 앞에 국민의힘이라는 네 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김상욱 의원은 본인을 공천했고 지금까지 본인이 정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입니다. 예,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면 그리고 당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면 국민의힘이라는 네 글자는 떼고 그런 발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극언을 통해서 우리 당원들이 그리고 지금도 차가운 길거리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애국 시민들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는 게 맞다. 네, 저는 죽을 때까지 단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일지 뭐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본인을 공천했던 국민의힘이라는 네 글자를 달고 그런 발언들을 이어간다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생명은 예, 계속 단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